전 세계 글로벌에서 여러분들 반도체가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요소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주목되며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역시 사실 반도체를 모르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1, 2위 기업이 반도체 기업인 만큼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근데요, 이 반도체 산업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 최악의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아져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반등을 하며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인가, 요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느 방향일 것인지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의 리포티지 주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제가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자, 뭐라 그랬느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특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친미 쪽으로 향해 가며 반도체에 대한 협력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점차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입혀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점점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공급에 대한 사이클이 점차 짧아지고 그 폭이 얕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점차 안정적인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 두 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요거 두 개 볼 거예요. 첫 번째, 키움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산업 최악의 시기인가 아니면 최고의 기회인가에 대한 부분의 주제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굉장히 좋은 리포트였고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반도체 경기지표 점검 및 공급망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산업이라고 했느냐, 바로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이클 산업. 기억나시죠? 자, 요게 무슨 말이느냐, 결국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중요한데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 사이클로 가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디램, 낸드, 얘네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는 쭉쭉쭉쭉쭉 늘어나야 되고 공급은 쭉쭉쭉쭉 떨어지면 제일 베스트하다. 근데요, 이 수요는 사실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큰 폭으로 줄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 그랬어요. 4차 산업으로 향해 가면서 더 다양한 산업군들이 태어나며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반대로 이 사이클에 대해서 공급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이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을 기록하며 반도체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업체들이 어떻게 됐느냐, 점차 학습을 하면서 깨우쳤어요. 수요가 많아졌다고 공급을 확 우리 욕심에 늘려버리면 그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흐름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했죠. 그래서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이클로 변모를 했는데,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다? 여기에서 수요보다도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공급이다라는 거. 요거 일단 체크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선행하는 지표로서 미국의 ISM 제조업 재고고 순환 지표가 있는데 요게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 산업의 이 수요, 반도체를 구매하는 지표에 있어서 그를 선행하는 지표로 대표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재고순환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요게 보시면 요거죠. 요거 분홍 색깔, 요거랑 요거 파란 색깔. 자, 얘네들이요, 어때요? 요렇게 빼꼼 최근에 하락하다가 빼꼼 올해 들어서 빼꼼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전환의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역시 얘가 떨어지면서 같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빼꼼 올라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뿐만 아니라 주가 역시도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 반도체를 둘러싼 경기 지표들의 회복 가능성도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또 회복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느냐? 이따가 또 하나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도체 산업 내 핵심적인 TSMC, 엔비디아, AMD, 퀄컴 등의 기업들이 여전히 전방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대요. 수요가 확실히 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잡히고 있구나.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 등의 기업들이 올해 강도 높은 공급 확대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서버에 대한 증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의 증설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도 역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모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성수기인 2분기가 되면요. 보통 통상적으로 반도체는요. 연말, 연초가 비수기고요. 2분기에서 3, 4분기 정도가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가 이제 성수기의 시작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성수기가 되면 글로벌 경기 심리 지수의 반등과 한국 IT 재고 순환 지표의 상승 전환이 통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의 상승의 흐름에서 이익이 개선이 많이 돼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1,200원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업황은 나쁘지 않다.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대외 경기 심리지수 개선과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모로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키움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안감 확대에 따른 주가 하락 시기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과거에서부터 됐었다라는 것도 상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결국에 지금 자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산업을 우리가 볼 때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첫 번째 수요가 내려가던 것들이 빼꼼 고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관련돼서 반도체를 떼오는 기업들이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잡고 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2분기가 반도체의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투심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게 좋은데 지금 1,200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나쁜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요는 굿.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공급인데 자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메모리는 디램과 낸드가 있다고 했고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비메모리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에 대한 공급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메모리가 좀 더 심해요. 근데 그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된다라는 전망이 잡힙니다. 봅시다. 서버의 실질 수요가 여전히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고 있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업 되겠죠. 여기에 노트북의 수요량도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비메모리 공급 부족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올해 2분기부터는 그동안 눌려왔던 서버와 노트북의 판매량이 급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인데 수요가 최근에 잠깐 주춤해요. 주춤한 이유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노트북을 잘 많이 못 만들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공급량이 딸리니까 그에 따라서 수요도 사실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죠? 없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도대체 언제 나와? 나오면 살 거야 라는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수요도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이 한 단계 높아진다고 수요가 일정에서 또는 줄어들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사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비메모리 및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1분기 서버 공급 수요 충족률이 60%에 불과했다고 해요. 뭔 말이에요? 나는 서버 늘리고 싶어. 내가 반도체 내놔, 반도체 내놔 하는데 요게 100%라고 치면은 야, 미안해. 아우, 야, 내가 진짜 너네 진짜 팔아주고 싶은데 반도체가 없어. 야, 미안해. 야, 너네가 원하는 거 50%밖에 내가 못 만든다.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야,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생산 늘려가지고 그때 너네한테 다시 좀 팔아줄게. 아, 이번만 좀 넘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이 지금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직 요만큼 내가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가 공급을 늘리면 바로 그냥 여기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계속 뛰어넘는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없어서 못 파니까 이 없어서 못 파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늘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수요도 그에 따라서 증가가 되면서 반도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이익 증대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 체크.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로 들어옵니다. 메모리는 디램과 낸드가 있는데 디램 먼저 봅시다. 디램 보유 재고가 재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뭔 말이에요? 자, 반도체는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그에 따라 공급을 해주는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에 대한 반도체의 규격이 일정해서 공급업체 입장에서 미리미리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여기에서 이거는 너한테 팔고 이거는 너한테 팔고 이거는 얘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팔아요. 자꾸 찍어내서 이제 계속 판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쌓여있는 재고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쌓여있는 재고 물량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는 좋진 않겠죠. 왜? 그만큼 팔리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다라는 거니까. 근데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요 보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대요. 그만큼 수요가 공급보다 최근에 많다라는 거예요. 아, 업황이 나쁘지 않구나 최근에. 심지어 보유 재고 역시 부품의 공급난 완화가 예상되는 2분기 중후반으로 가면서부터 오히려 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 스마트폰의 경우에 최근에 또 스마트폰이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 지경이거든요. 근데 2분기가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수요 성수기고 보통 디램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가시화가 된 직전 시기인 만큼 과거 같은 대량의 구매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 다른 모바일을 제외하더라도 보유 재고의 평균값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보유 재고가 많으면 반도체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보유 재고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되는구나.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기업들은 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구나. 아, 자연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보세요. 올해 하반기 디램 공급업체 재고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 그래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재고 물량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떨어질 전망이 보인다.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만한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디램을 만들고 있는 3사 모두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대요. 보수적으로. 야, 재고 물량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을 전망을 하는데 야, 자연스럽게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요게 굉장히 또 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키옥시아에 지금 단기적인 공장에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좀 축소가 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이 새롭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망설여지는데 기존의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흐름인지라 계속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디램의 공급 전망. 사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연초부터 급격히 변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엄청 심해졌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증설에 대한 공급 업체들의 보수적인 시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대요. 아니 내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알겠는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비싸. 내가 뭔가 증설을 하려고 해도 물가가 비싸니까 괜히 부담이야 지금. 여기에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 공급을 확 늘리기에는 보수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제외한다면 캐파 증설, 생산 증설하는 것이 보수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고정 가격은 올해 3분기부터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라고 해요. 왜? 보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원인을 살펴볼까요? 수요는요, 서버가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지금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에 인텔과 AMD의 신규 CPU 출시와 함께 공급 부족 해소 등으로 인해 지금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전망치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서버의 수요도 점차 좀 지지부진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랬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하니까 뭐야, 이 서버 업체들의 생산이 차질이 발생이 되며 서버의 공급량이 저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서버의 출하량이 부품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는 게 올해 2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빠른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신규 CPU, DDR5가 탑재가 되는 신규 CPU가 판매가 되는 올해 3분기부터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전망까지. 자, 새롭게 CPU가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신규 수요도 있겠지만 기존의 DDR4로 이루어져 있었던 CPU가 교체 수요가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대해서 서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DDR5와 PCIe5의 침투 속도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을 예상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 자, 인텔의 서버용 CPU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것은 새로운 DDR5와 피클5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AMD의 제노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규 수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DDR5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DDR4보다 가격이 40% 이상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를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야, 수요가 높아질 전망인데 여기에 하나를 팔더라도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니까 이익은 더 크게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인 거죠. 하반기, 올해 하반기. 이거 꼭꼭꼭꼭 체크하셔야 돼요. DDR5.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모바일 시장까지도 봤을 때
사실 모바일 시장은 또 연초 1, 2분기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는 비수기예요. 보세요. 그리고 2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면 보통 성수기입니다. 왜냐면 주요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스마트폰 판매 기업들이 하반기 때 신제품 출시를 많이 해요. 실제로 2018년도 제외한다면 연말 연초의 비수기를 지나 2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계절적인 성장이 매번 발생했습니다. 매번. 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절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이게 가장 크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던 거의 6, 7년 만에 애플의 아이폰이 성능이 대폭 개선 강화가 된다. 그래서 아이폰 14, 14, 14, 14 올해 9월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4, 14, 14, 14 여기에 대한 기대감 수요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폰 애플 입장에서도 요거를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그 외에도 뭐 갤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갤럭시 보시면 자 올해 또 2분기부터 신제품 출시가 툭툭툭툭 나올 전망이 좀 잡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 수요 시장을 본다면 서버 시장이 제일 대표적인데 얘가 2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반기 3, 4분기 때는 DDR5를 기반한 신규 CPU가 출시가 되면서 뭐예요?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을 봤을 때 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대표적으로 크게 3개예요. 서버, 모바일, PC인데 모바일 시장으로 봤을 때도 2분기부터 성수기로 진입을 합니다. 심지어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생산량을 늘리면서 반도체 수요도 충분히 더 늘어날 전망이 잡혀있다. PC야 물론 이제 그냥 꾸준합니다. 뭔가 특별할 게 없어요. 꾸준합니다. 근데 이 신규 CPU가 들어가는 PC가 이제 탑재가 된다면은 하반기 때 PC 수요도 소폭 좀 증가할 전망은 잡히지 않을까 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램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수요는 2분기 때부터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 때 크게 늘어날 전망이네. 근데 공급은 그에 비해서 확 단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안 잡히고 있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소폭 점진적인 증가가 되기에 그러면 이에 따라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2분기부터 회복 내지 3분기 때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 잡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오케이. 그러면 낸드로 넘어올게요. 낸드도 2분기 때부터 가격 상승 전환의 기대감이 잡힌대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이었어요. 과잉. 공급이 많으면 안 좋죠? 근데 최근에 키옥시아의 생산 차질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자, FAB 오염 사건으로 인해서 요카이치와 키타카미 지역에 있는 키옥시아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요거는 다시 정상 가동이 되려면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길게는 올해 3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전체 시장의 거의 5%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체 시장 5% 정도 요 키옥시아 때문에. 오호라. 그러니까 3분기까지 길면 3분기까지 전체 공급의 5%가 감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호라. 공급이 축소가 된다. 기존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공급이 축소가 될 명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고정가격은 어떻게 2분기를 시작으로 오히려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 기존의 생산 차질 영향이 심지어는 신규 증설 영향을 상회할 거다라는 얘기. 자, 기존의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신규로 자꾸 늘리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보다 요게 더 크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급은 줄어든다라는 이슈를 우리는 느껴야겠죠. 왜? 신규 증설이 지금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2분기 회복 내지 하반기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전망이 잡히고 있다 보니 이럴 때 비중을 좀 확대해보면 좋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말에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디램 업황과 주가의 괴리감도 해소가 됐다. 뭔 말이에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반도체에 살짝쿵 거품이 꼈는데 이게 거품이 쓱 빠졌어. 쓱 빠지면서 반대로 오히려 업황 개선의 시그널이 나왔네. 재고 감소했죠. 하락폭 감소했죠. 오히려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상승의 전환 시그널이 나왔죠. 심지어 지금 반도체 시장 참여자들, 즉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 오히려 이럴 때 기대감이 낮아진 만큼 상승할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이상한 단타, 좀 나쁜 말로 단타 개미꾼들이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훨훨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2분기 이후로는 증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 탄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2, 3분기 메모리 업황 개선과 함께 솔리딤, 뭐예요? 한글로 적어두세요. 네, 편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띌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2분기 내지 하반기에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한 차례 정리를 해볼게요. 왜 why? 지금 반도체 위기일까 기회일까에서 왜 기회일까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유는 단순했어요. 단순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강하게 늘어날 전망에 잡혀 있는데 공급은 사실 오히려 줄어든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수요가 늘어나는 큰 원인은 뭐였어요? 일단은 서버 시장에서 자 2분기부터 회복하면서 3, 4분기 자 인텔과 그 다음에 AMD의 DDR5 탑재된 신규 CPU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 잡힌다. 심지어 가격 역시도 더 40%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 2에서 4분기가 성수기인데 특히 자 하반기 아이폰 14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공급은 왜 인플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러시아 관련 러시아발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 신규 증설 투자가 지금 보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호 이런 흐름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남과 함께 가격이 인상될 만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또한 뭐가 있었죠? 지표를 봤을 때 어떠한 지표? 지금 반도체 수요에 대한 선행 지표가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세를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오호 오케이 좋았어. 여기에 또 하나 뭐였어요? 지금 반도체 대부분 재고 물량이 축소가 되고 있다. 축소가 되고 있는 중이다.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올게요. 그러면 반도체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까요?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알아야 최종 반도체 유망주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포인트 한번 볼까요? 요거는 또 다른 리포트 하나투자증권의 반도체 사이클이 앞당겨진다라는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상승 반전하고 있대요. 수요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공급 쪽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적으로 공급사들은 캐파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뭐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당장에 투자를 하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투자를 언제 확정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반기 정도에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러니 상반기 때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약세죠. 왜? 자,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결국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자, 이 장비 업체들은 누구한테 장비를 납품을 해줘야 돼요? 요 생산 업체한테 장비를 납품을 해줘야 돼요. 얘네가 야, 우리 공급 늘려야 돼, 공장 더 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얘네한테 장비를 팔 건데, 얘네가 뜸들이고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장비가 많이 팔리지 않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은 상고하죠. 상반기 때 좋고 하반기 때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되려 상반기 때 안 좋고 하반기 때 좋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찌됐든 증설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왜?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급이 자꾸 부족하니까. 지금 국가 입장에서도 자꾸 늘리려고 압박을 하니까 늘리긴 늘려야 돼. 하지만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 하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하반기 때 요런 애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설비 투자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왜? 지금 미세 공정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DDR5 생산이 또 본격화되면은 여기에 또 들어가는 신규 장비도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장비 또 단가도 더 높아져. 하나를 사더라도 더 기술력이 높은 장비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사더라도 더 높게 사야겠죠? 가격이. 여기에 심지어 야, AES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한대요. 이거는 밑에서 좀 더 봅시다. 여기에 또 장비업체 입장에서 긍정적인 건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간도 늘어나면서 부품이라든지 AES 매출 역시도 동반 상승하고 있대요. 장비를 하나 팔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교체해야 되겠죠? 장비를 오래 쓰면 부품 교체 수요도 매출로 잡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쓰다 보면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AS에 필요한 돈도 우리가 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장비 업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돈을 계속 기존 장비에 대한 부품 AS 매출뿐만 아니라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우상향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따당땅땅땅. 현재 전 테크 섹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한대요. 전 세계 각종 산업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번 했었어요. 가장 손쉽게 이익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투자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되는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쇼티지가 뭐느냐? 수요는 자꾸 늘어지는데 공급이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라 매출 인상으로 직결되는 이런 현상. 그냥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 버는 그런 기업이 아무래도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볼까요? 삼립만 봐도 알 수 있죠. 포켓몬빵 요즘 없어서 못 팔아요. 뭐 편의점 가면은 막 대문에 포켓몬빵 다 팔렸어요. 이런 문구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삼립은 어때요? 그냥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현재로서. 근데 물론 그 포켓몬빵이 전체 삼립의 매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쇼티지가 나오는 산업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자꾸 나오는데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라는 거예요. 국내 전체 산업 중 반도체가 실적 가시성도 좋고 밸류에이션 싸고 향후 성장성도 좋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정말 좋다라는 거. 올해 주요 국내 섹터 이익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장 높은 게 미디어 엔터, 그 다음이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운송, 경기, 소비재 등등등등. 근데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굉장히 저평가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PER 봤을 때 삼성전자는 한 10배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가 6,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싸네요. 그리고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서도 지금 PER 10배 내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반도체 주요 종목 밸류에이션 얼마나 싼지 한번 볼게요. 자,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10배 정도 수준. 근데 하이닉스가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많이 싸네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들 위주로 봤더니 그나마 뭐 워닉 IPS, 테스, STI, GST 얘네들 정도가 좀 싸게 측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ROE를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ROE가 좀 더 높네요. 내년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좋은 투자처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ROE가 또 높은 거 보니까 TCK, 솔브레인, 그 다음에 워닉 IPS, 한솔케미칼, 리노공업. 야, 그 다음에 뭐야 얘 라운테크가 ROE가 엄청 높네. 71배나 되네. 근데 PER이 한 15배 정도니까 그렇게 좀 싼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GST 파크 시스템즈도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비업체들의 ROE가 굉장히 높네요. 그만큼 지금 대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의 이 공급 증가, 증설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비업체들이 상반기 때 돈을 벌기보다는 좀 하반기 때 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상반기 때 주가가 쌓일 거니까 그때 모아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반도체를 잡기 위한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 어때요? 디램, 낸드 2분기부터 회복되면서 어떻게 하반기 상승할 전망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상반기에 투자는 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되겠지만 하반기 때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가 진행이 될 기대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일단은 2분기 때부터 회복세를 기대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성장성도 높고 좀 더 싼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상반기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할 수 있을 만한 전제는 반도체가 위기가 아닌 기회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렸던 두 개의 리포트의 그런 근거들이 내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보시고, 나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비 업체들 봤더니 ROE가 높고 PR이 좀 낮은 이런 애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워닉 IPS, 테스, 그다음에 라운테크 아니죠. STI, GST 요 정도가 일단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네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 반도체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가 과연 위기일까 기회일까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오늘 두 개의 리포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좀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는지, 그에 따라 공급은 어떠한 전망이 잡혀 있는지. 근데 계속 이제 충분히 스마트폰, 서버 2분기 내지 하반기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는데 공급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불안 요소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긴 좀 어렵겠다. 그렇기에 관련돼서 반도체 가격이 인상되며 또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 그러면 당장에 장비주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애매하다. 일단은 장비주는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앞으로도 조금 더 기존에 워낙 또 많이 강의를 했긴 했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좀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을 또 마련을 해볼 테니까 차근차근 또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따봉 버튼 꼭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